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정례 브리핑 시간을 통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국내용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의무화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백신 접종 인증 관련 국내용 문서는 각 주 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재량에 맡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브리핑 중 한 기자가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은 코로나19 특별 여권 제도를 도입했는데 캐나다 정부도 그럴 계획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실제로 퀘벡주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백신 여권을 만들어 다중이용시설 등은 백신 여권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와 같은 각 주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각 주별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마다 다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 인증 관련 문제만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현재 향후 몇 년간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국제용 백신 여권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장려해 1차 및 2차 접종률을 더 높일 것이라며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예전 일상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퀘벡주와 매니토바주만 주 백신 여권을 도입할 것이라 밝힌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두 종류의 백신을 혼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미아 스와미나단 수석과학자는 백신의 잠재적 혼합을 허용하는 결정은 자료 부족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으며 데이터와 증거가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위험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전에 이것이 좋은 접근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그 이면에 있는 데이터와 과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특정 캐나다 복권 관할구역에서 백신 전략과 관련 지침을 의존하는 예방접종 국가자문위원회는 특정 조건에서 혼합접종을 승인했었습니다. 또 다른 주제는 코로나19 백신 디지털 인증입니다. 이것은 보건당국자들이 예방접종을 추적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스와미나단 박사는 WHO는 백신 여권 사용을 촉진하지 않는다. 백신은 본질적으로 불공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백신 여권 도입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BC주와 알버타주의 로키 마운틴 여행이 본격적으로 관광객 맞이 준비를 끝냈습니다. 두 주는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BC주의 경우 높은 백신 접종률인 12세 이상 1차 접종 80%로 세계 1위권에 속하며 크게 감소한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지난 7월 1일 코로나 대응 일상복귀 3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일상복귀 3단계에는 실내외 모임 완화, 다른 주로의 여행 가능, 마스크의 경우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 등 생활 및 여행 전반 대부분의 제한의 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최대한인 여행사 OK투어에서는 일상복귀 3단계를 기점으로 그간 준비해온 투어 상품들의 모객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투어 시행에 앞서 고객 쌓은 무료 투어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8차에 이르는 무료 투어는 이미 대부분 절찬리 마감되었습니다. 7월 첫 주말 진행된 무료 투어는 해리슨 레이크, 오델로 터널 등 BC주 근교의 인기 여행지를 신형 55인승 대형 버스의 절반 정도의 인원만 채워 필요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하였으며 OK투어 홈페이지의 여행 후기란에는 흡족했던 여행에 대해 명불허전 OK투어라는 칭찬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관광 중 가장 인기가 높은 OK투어 간판 상품 로키 3박 4일 투어의 경우 7월 초 캐나다 최초로 감격스러운 첫 출발을 하였고 1년 반 만에 아이스필드 빙하를 밟은 가이드와 일부 고객들은 뭉클한 마음에 눈물을 훔쳤다는 후문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밴프 숙박 일정으로 신형 대형 버스 및 업그레이드된 호텔 등을 내세워 7월 출발로서 매주 화요일, 토요일 일정이 현재 인기리에 예약 중입니다. OK투어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억눌렸던 여행 심리가 이번 여행 제재 완화로 인해 폭발적인 상담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올여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예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어 메인랜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꽃축제 중 하나인 칠리왁 해바라기 축제가 오는 7월 말에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칠리왁 해바라기 축제는 7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규제가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쾌적하고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축제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레이저밸리 칠리왁 해바라기 축제에서는 42종의 해바라기, 50종 이상의 달리아,
그리고 글라디올라 8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어느 시기에 방문하셔도 만개한 꽃밭을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준비했다며 칠리와 해바라기 축제에 오셔서 예쁜 꽃 구경도 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간당 정원을 제한하며 각종 방역수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여름 칠리왁을 방문하셔서 3km 이상의 꽃길로 이뤄진 꽃밭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에서 전기자전거에는 더 이상 PST인 지방 판매세가 붙지 않게 됩니다. 해당 정책 변경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부 장관은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지출을 아낄 수 있도록 PST를 면제하겠다며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힘이 그만큼 덜 들기 때문에 평균 교통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고 배달할 때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 장려 정책을 펼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전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미 PST 면제 정책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매를 장려해왔습니다. BC주 정부는 지난 2021년 예산안에 3,600만 불을 3년간 투입하여 자전거 도로 증설, 인도 개선, 신호 개선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시행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도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전거 도로가 부쩍 늘어 자전거 인구가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친환경 정책에 BC주 도로 위 풍경이 많이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BC주 정부는 경제 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통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45개에 약 1,700만 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가디너 박물관은 이번 달 7월 21일에 재개장하며 여름 내내 무료 입장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디너 박물관의 대표는 도시가 전염병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연결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것은 가디너만의 독특한 것이며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문 기회를 이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야외 광장에서 무료 예술 활동을 열고 세션 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켈빈 브라운 전무이사 겸 CEO는 마침내 우리는 다시 돌아온 대중을 환영하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는 예술 경험이 이 고립으로부터 다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러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부자들의 너그러움 덕분에 우리는 여름 내내 무료 입장권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이 도시에서 정말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3개의 특별전을 관람할 수 있으며 상설 갤러리의 신작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드너 고스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야외 광장에서 계속 진행되며 해밀턴에 기반을 둔 도자기 예술가 마리사와의 알렉산더의 미니 전시회도 포함됩니다.